자, 배경고 2 오늘 미래엔 김 1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게 첫 번째가 이제 기출문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드렸었죠. 먼저 오신 친구들 요거 받아보시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교과서가 또 여러분들 시절부터 바뀌기 때문에 교과 관련된 뭐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도 24년 3월이고요. 재작년 3월. 작년 거를 시험 범위로 두는 너희들 학교이기 때문에 저기 해주시고, 다만 선생님이 뭐 확인차 원래 같았으면 맞아요 18번부터 40번 혹은 20번부터 40번 이렇게 시험 범위를 낸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그렇게 2번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작년 시험 범위를 내왔는데, 구체적인 번호까지도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개인 번호로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자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교과서 2과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주중 수업 때는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겠죠. 한 4지문씩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1과 관련한 분석지에 대해서는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랑 2과 암기자료랑 그 다음에 1과 문제, 1과 분석본을 드릴 게 조금 있거든.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둘이 부족하니? 4명이구나. 이렇게 분석본 자료고요. 수업용으로 이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과 관련한 것부터 먼저 드릴게요. 1과 숙제로 할 변형 문제입니다. 이걸 전달.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목, 토, 10시기 때문에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끝나고랑. 그래서 최대한 숙제는 뭐 많이 내드린다는 개념보다는 2과는 좀 1과부터. 요거를 분석본이랑 다음 시간 암기 자료까지 이렇게 풀 세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문자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는 대로 문자로 쌤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내신 기간 동안에는 숙제 문자에 관련돼서는 꼭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까지 하면 됐네요. 오리엔테이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배경고 같은 경우는 이따가 쌤이 한번 시간 조율을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인더공고에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일찍 시작하면 안 되겠냐는 저기가 있어서, 딜이 좀 있어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7시 10분에 와도 7시에 와도 문제는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인더공고 친구들이 6시에 오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후발대로 하시는 방법을 한번, 상관은 없는데 순서만 좀 다를 뿐이야. 우리가 이제 6시, 9시 타임은 먼저 와서 지금처럼 30분은 원래 숙제 검사를 합니다.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이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는 선생님이 다음 토요일 10시 시간에는 답지부터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채점하고 있으면 이제 이때 와서 질의응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70분 정도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할 거고 한 80분 정도가 맞나? 80분 정도는 그날 수업했던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어느 공부해오기, 문제 풀어오기 이런 것들은 쌤이 숙제 문자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시에서 10시에 오는 친구들은 뭐가 좀 달라지냐면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숙제 검사부터 하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요거 선생님이 맡고 이 친구들은 7시부터 8시까지만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 조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불러서 그 테스트 마무리랑 수업이랑 테스트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7시 10분은 테스트부터 60분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와서 숙제 검사죠. 숙제 검사랑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부르면 한 70분 수업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50분 동안 이제 테스트 대충 맞나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사실 뭐 1시간 차이로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 거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인더 권고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따가 선생님이 지금은 후발대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선발대로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토요일은 오전 10시죠. 토요일은 이제 평총고랑 여러분들과 이제 크로스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질의응답, 그다음에 60분 정도 수업하고 나머지 1시간 반은 90분은 이제 테스트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도 또 이제 겹치기 때문에 오자마자 숙제 검사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시 딱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0분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해서 평총고랑 또 바꿔서 또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시간은 목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시간대는 이따 인더 공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결정돼서 말씀드릴 거고 이때는 10시에만 늦지 않게 잘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는 간혹가다 이제 뭐 악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뭐 어차피 지금 가봐야 숙제 검사 할 테니까 이런 마인드가 또 생겨요. 그죠? 앞에 숙제 검사하니까 뭐 일찍 안 가도 돼. 이렇게 잠이랑 그 시간이랑 바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토요일 오전 10시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니까. 그치? 근데 토요일 10시든 토요일 오후 1시든 오후 4시든 다 각자만의 또 힘든 게 있어. 그치? 아침이라 힘들고 밥 먹어서 힘들고 또 이때는 오전에 한탕 뛰고 오전 오후에 한탕 뛰고 또 이제 거의 막바지라서 힘들고 해서 각자의 힘든 요소들은 다 있으니까 주말은 조금 내신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에 대한 질문? 없어요? 지한이 좀 묘기 부리는 거야? 종이를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 있지? 좋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쟤네들 지금 저기 있고 니네도 지금 학교 프로그램에 뭐 하는 거 있다며. 그것도 좀 늦게 끝난다며. 그지? 왜? 9시에 왜? 다른 거 뭐가 있는데? 그래. 또 혹시 6시에 꼭 해야 될 저기 이유가 있나요? 그래. 힘들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그렇게 알도록 하고 그럼 일단 6시로 픽스를 시켜놔야겠네.
네, 됐습니다. 이 친구들 잠깐만. 두 명, 지금 6명, 8명, 9명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시간은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럼 늦지 않게만 잘 오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9시까지 수업을 듣잖아. 8시에 시작을 해도 9시까지 수업 9시까지 수업을 하고 9시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확정된 건 없어? 그럼 그 일정 9시까지 그러면 가은이는 그거에 대해서 일정 확인을 해서 쌤한테 확실하게 알려줘. 왜냐면 확정된 게 먼저니까 확정이 된 거부터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알겠지? 확실한 거. 자, 좋습니다. 선생님이 드린 분석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컬러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운 양식이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첫 번째 수업을 할 때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문장 한 문장에 여기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윤주 왜 이렇게 늦었어? 6시. 이제 늦지 않게 오세요. 앞으로 거기 앉지 말자. 요거 오늘 준 풀세트야.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드린 양식 보시게 되면 제목이 있고 배경 지식이라고 해서 요거 늘까 말까 하다가 이제 쌤이 넣어봤어요. 요거 배경 지식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전체적인 글에 대한 내용, 이 인저런스어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문장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어법 포인트, 그 다음에 독해 가이드라고 해서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전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단어들 정리 핵심어, 그 문장 속의 핵심어 단어가 있고 당연히 동의어, 반의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갈 거예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 거기 드린 분석본에는 그 리드모어까지 있거든. 리드모어도 나온다고 하니 아니면 본문만 나오니? 본문만? 리드모어는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아마 중간에 끝날 겁니다. 아마 3분의 2 지점에서. 그래서 꼭 혹시 떼어서 버릴 부분 있으면 이따가 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장마다 하나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퀴 돌 때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어법 포인트 잡아가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넘어가면서 하실 것도 첫 번째 본문에 관련된 단어만 시험 보시면 돼요. 뜻쓰기만 준비했으니까 시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해석 시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해석 시험. 해석이 첫 번째 완벽하게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니네들 잘 보시면 니네들 일치불일치 문제도 은근 많이 나와요.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 작년 기출 쌤이 드린 거 보면 학교에서 일치불일치, 한글로 된 일치불일치 문제 실제로 25, 26, 27, 28 그 안내문에 있는 일치불일치 문제를 다른 일치불일치 문제로 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 해석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해석 꼭 넣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법 넣습니다. 어법 선택, 어법 어휘 선택. 그 세 개의 테스트를 이따가 넘어가서 보게 될 거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1회 독을 하실 때에는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해석하시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어법 다 챙겨 두셔야 되고, 문장 속에 있는 핵심 어법들. 서술형은 안 나오지만 서술형에 내는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법을 베이스로 한 어떤 문장의 프레임, 틀 같은 것들을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구문이 잘 예쁘게 녹아 들어가져 있는 문장들이 보통 서술형 후보군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오니까 그 어법 포인트만 좀 잘 잡아가면서, 여기 어법 가이드 있는 거 요거 포인트 잘 잡으시면서 문장 거의 씹어 드실 정도의 수준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 문장이 조금이라도 단어 어휘 변형을 이렇게 동의어나 반의어를 가지고 했을 때
아,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작년 기출 보시면 어휘, 낱말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로 얘기하면 30번 문제. 다음 중 글의 흐름상 낱말이 맞거나 아니, 맞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생지문 하나 띄워놓고 자, 우리 여기에서 무슨 포인트 잡아야 되겠지 하면서 지문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 안 돼 있고 생지문 놓고 거기에다가만 이제 흐름 문제, 연결사, 니네 나오는 기출문제, 연결사 추론도 나와요. 내신에서. 그 다음에 순서나 삽입 문제, 어떤 경우의 수로 나올 수 있는지, 연결사 있는 거, 대명사, 지시사, 관사 다 꼼꼼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 바퀴는. 두 번째 바퀴는 딱딱 보고 연결 흐름, 첫 문장 읽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이지? 딱딱딱 잡을 수 있게끔 워크북이랑 같이 문제풀이도 많이 해주시고. 내신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익숙함입니다. 알겠죠? 모의고사는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모의고사고 내신 시험이야말로 진짜 니네가 공부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공부했냐가 내신 점수랑 바로 대응이 됩니다. 알겠죠? 배경고 그 어휘 변형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뭐 양명여고나 안양여고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할만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이다라는 어떤 그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모두 고르시오도 있어요. 어법 문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어법 하나하나 다 씹으셔야 되고 니네 어법 문제가 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각 교과서와 이 모의고사 세트 중간중간에 이렇게 듬성듬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늦었어? 7시인 줄 알았어? 6시야 이제. 알겠어? 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여기 앉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쪽 왜 2번 강의실 오면 요 끝에 앉지 말라고 하냐면 화면이 여기 있는데 자꾸 이런 데 앉으면 내가 등을 지고 머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이 와서 좀 보시라는 취지에서 좀 앉으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여기는 쌤이 좀 지양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요 도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 섹션마다 몇 번 문장부터 몇 번 문장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핵심 내용으로 한 줄씩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겠어? 그 덩어리를 지어서 그 내용으로서 접근한다는 건 결국 뭐야? 걔가 지문의 형태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거기서부터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의 주제, 제목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시작합시다.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자, 1번, 3번 문장은 세클턴의 남극 횡단 도전의 시작과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에 대한 얘기부터 문장이 시작되죠. 자, on 플러스 날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만 쓰는 전치사가 꼭 on을 써줘야만 해. 꼭 잊지 마시고. 1914년 8월 1일에 이 어니스트 셰클레턴은 departed London, 런던을 떠났습니다 라는 얘기죠. On the ship Endurance, 우리 Endurance라는 호를 타고 런던을 떠났습니다. With 27명의 남성과 그리고 69마리의 어떤 개와 함께 어디로? To cross the Antarctic continent. 결국 뭐를?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 횡단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과 함께 엔듀런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depart란 단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떠나다란 뜻으로 쓰였다. 동의어 몇 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to cross도 여기에서 얘 뭘로 쓰이니 얘들아? 부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목적으로서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 떠나다 뭐 있니 얘들아? leave 있고 set off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다 외우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맞다 얘도 떠나다지 set off도 떠나다구나 정도로 인지를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반복적으로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도착하다는 그의 반의어로서 arrive 쓸 수 있겠고 대륙 동의어는 mainland나 landmass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 2번 문장부터 어법 포인트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리틀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리틀은 이제 부정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준부정어라고 해서 얘들아 리틀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scarcely.
그다음 rarely, barely. 마지막 little 했고 seldom. 이 6개의 준부정어들은 좀 알고 계십시다. 이 문장이 원래 동사, 원래 주어 동사 사이에 있던, 요건 필기하지 마. 주어 동사 사이에서 이 동사를 부정해주는 부사로서 쓰이는 친구거든. 근데 이 6개의 부사가 앞으로 뛰쳐나가. 지금처럼 말이야. little처럼 앞으로 뛰쳐나가게 되면서 이 노란색의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도치를 시켜줘야 돼. 도치. 그냥 도치가 아니라 어떤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어 동사의 단순 위치 변경을 하면 안 돼.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생님은 비동사 are you, 일반 동사 do you, 조동사 can you, have pp 동사 have you 라고 해서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보어나 원형 얘는 pp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문 어순 도치를 베이스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해석은 그대로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little did they know 조동사 did가 앞으로 빠지고 원형이 뒤에 나온 꼴이죠. 그렇죠? do you의 어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고 the journey ahead 앞에 놓인 그 여정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 놓인 여정이 어떨 것이라는 거 would b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dventures. 챌린징이 이렇게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difficult라고 생각하시면 돼. 밑에 이제 동의어 있을 거지만 어려운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어려운 adventures 모험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요 know라는 동사 뒤에 어순 자체가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know와 주어 동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구조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문문 어순, 부정어가 강조된 의문문 어순의 도치에 대절의 목적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적 포인트는 그 정도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챌린징의 동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demanding, arduous, difficult 다 어려운의 의미입니다. 반연은 쉬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dventure는 exploit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xplorer죠. explore, venture 이런 거 exploit는 남용하다니까 이거 실수 explorer 탐험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어법 포인트들은 요 밑에 가이드로 다 있으니까 혹여라도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복습은 당일날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나서 쌤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건 그냥 감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이걸 공부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니네가 필기하고 저거구나 이해했던 것들을 집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거야. 스카를 가든 집을 가시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지셔야 그나마 좀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 바퀴 돌 때까지. 문제 풀 때까지. 문제 풀이는 다시 한번 너네가 선생님처럼 해석하고 어법 판단 다 되고 동의어 많이 한 번씩 읊조려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다짜고짜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문제 풀자 그거 갖고는 안 돼. 니네가 이해해서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 알겠지? 명심하시고 다음 시작합니다. The crew member, 그 선원들은요, were full of excitement. be full of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be, filled with랑도 바꿔 쓸 수 있죠? 뭐뭐로 채워져 있다,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흥분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지만 when their ship got stuck 그들이 got stuck 하기엔 수동태로서 갇히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갇히다. 그래서 그들의 배가 갇혔을 때 in thick ice, packed ice 그 두꺼운 어떤 얼음덩이 속에서 갇혔을 때 온 1915년 1월 18일 날 갇혔을 때 그들의 그 excitement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joy는 빠르게 어떻게 됐다? turn to fear,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여기 turn이라는 동사, turn to라는 동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원래는 목적어로 쓰이는 타동사로 쓰이게 될 때면
주어는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야. 주어는 A를 B로 바꾸다. 근데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이잖아. 지금처럼 turn to를 쓰게 되면 주어가 B로 바뀌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동사로 쓸 때와 타동사로 쓸 때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났는데 이제 갇히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공포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의 한번 보시면 get stuck, 갇히다의 의미로서 요거 be trapped, be stranded. 차라리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더 자주 쓰이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get stuck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폐가이스와 동의어는 이제 떠 있는 아이스를 의미하니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단어들. 그래서 이제 oh my it's frozen. 다 얼어버렸어. like an 여기까지 볼까? like an almond. 이 아몬드처럼 다 얼어버렸어. in the middle of the chocolate bar. 이 초콜릿바 중간에 껴있는 아몬드처럼, 그렇죠? 우리 단면 딱 자르면 이제 딱 박혀 있잖아.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 땅콩이 아니라 아몬드랑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cried one of the crew members. 이 구성원 중 한 명이 이렇게 울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외쳤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rozen은 얼어붙은 의미로서 뭐 ice나 뭐 gelid이라는 단어는 좀 잘 안 쓰는데 melted가 녹다란 뜻이니까 반의어 관계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5번 문장. 이 셰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had to abandon, 뭐 해야만 했어? abandon their ship. 그들의 배를 버려야만 했어. 이제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and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and, or, but, so와 같은 등위 접속사 친구들 뒤에 동사 모양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 해야 돼? 병렬 구조 맞춰줘야 돼. 지금은 이제 셋이 원형이기 때문에 abandon과 이제 병렬 구조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저거 셋이 동사 모양 기억나세요? 셋, 다시 셋. 그러니까 결국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와 병렬이야, abandon과 병렬이야 그걸 명확하게 해두셔야 돼. 그래서 캠프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어디 위에다가? 그 떠있는 얼음 위에다가 말이야. 남극을 횡단하고 있으니까 갇혀서 배를 버릴 지경까지 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here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명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라고 해? 형용사 자리라고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where이 형용사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관계 부사이다 보니까 뒤에 무슨 문장이 와줘야 돼?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줘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they would be, 그들은 first to 동사 원형, 동사 모양도 챙겨두시고, 자,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 그곳은 어디야 얘들아? 떠있는 얼음에서 그들은 would be first, 강요를 받는다 이거야. 뭐 하도록? spend the winter, 겨울을 지내도록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강요를 받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뭐였다?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동사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be first라는 이제 오형식 동사와 더불어서 이 뒤에 있는 동사 모양의 투부정사만 나와야 해.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BPPD에 나올 수 있는 동사 모양이 총 3개거든. 투부정사와 ing와 pp 3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근데 그 중에서 투부정사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 first라는 오형식 동사 때문에 그렇거든. 오형식이 능동태에서 이제 목적어가 투동사 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뜻으로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거든.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투동사로만 써야 되는 동사가 force다 보니까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 모양이 되다 보니까 ing, pp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동사 모양 그래서 잘 챙겨두시라는 얘기. 버리다. 포기하다 영어로 고3 단어로 forsake 많이 나옵니다. desert도 이제 버리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고요. floating 떠다니는, drifting은 이제 표류하는 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조금 오바. sinking이 가라앉는 반의어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6번 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처음에 신나게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갇혀서 버려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네요.
그럼 심경의 변화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상황, 분위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각각의 어떤 선언들은요, was given a sleeping bag 하고 나왔으니까 니네 요거 잘 살리셔야 될 게 기분이 이제 사형식 동사 수동태잖아, 특징상. 요건 알고 갑시다. 우리 be given의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에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니?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명사가 하나 나올 때가 있고요. 딸랑. 아니면 전치사 to를 달고 명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둘의 의미가 약간 미묘하게 미묘하게 완전히 다르죠. be given 명사하면 명사를 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야? to 명사는 명사에게 주어지다라는 뜻이 돼. 주어지다.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리핑 백을 was given 했다니까 목적어 하나 딸랑 나온 거죠. 그래서 받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선언은 뭐야? 침낭을 영어로 슬리핑 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as assigned. 역시 and 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병렬될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할당을 받았어. to one of five tents. 이 다섯 개의 어떤 텐트 중에 하나에 할당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전치사 to입니다. 예. 텐트가 5개밖에 없었나 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존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여기에 시작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동의어 한번 보시게 되면 배정하다, assigned의 동의어는 allocate,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allocate, allot 같이 좀 알아두세요. 다음, 그러면 선언인 셰클턴 캡틴이죠. 이 셰클턴은 yield better sleeping bags. yield가 얘들아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지금은 이제 양보하다로 쓰이게 되지만 어떤 결과물이나 이제 농작물의 어떤 수확량을 산출해내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산출하다. 산출하단 말 이해되시겠어요? 결과물을 뽑아내다. 산출해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보하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셰클턴은 이제 뭐를 더 나은 침낭을 누구에게 다른 크루 멤버스들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쉬운 거 이런 거 놓칠 수 있으니까.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디테일한 어법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단순 단어 밑줄 쳐놓고 어법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어법 조금 개념 있는 친구들은 단어 밑줄 쳐놓고 얘 머물어 보는 거구나. 능수동이구나. 능동수동 판단해서 정답 푸는데 문장 전체 밑줄 어법도 니네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배경고는. 오케이? 그러면 진짜 다 맞는데 왜 틀리지? 이런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other이 들어갔는데 복수명사가 나왔나? another은 단수명사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곱씹어 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전체 밑줄 나오는 어법 문제, 특히나 배경고나 성문고나 양명고 얘네들은 꼭 진짜 꼭 나오거든. 밑줄 어법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chose to stay 선택 그리고 했습니다 라는 거죠. 양보했고 and 뭐 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병렬구조. 왜? 동사의 모양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병렬구조는 다 챙겨 두시면서 보세요.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뭐와 함께? with groups more troublesome characters. 이런 좀 골치 아픈 이런 troublesome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인물들과 함께 머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인물들은 누군데? could get involved in conflict. 이 갈등에 뭐 할 수 있는 포함되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물들과 함께 이렇게 머물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렬구조 잘 챙겨두시고 관계대명사 who 잘 챙겨두시고 동반이어 한번 봅시다. 동반이어 보시게 되면 앞서 이거 아닌데? 이 부분이죠. yield, 양보하다, 내주다 라는 뜻으로서 surrender, 굴복하다, cede도 양보하다의 뜻, withhold는 참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troublesome의 의미는 problematic, 그 다음에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이런 뜻이야. cooperate는 협력적인, 딱 반이어죠.
그 다음에 conflict의 동의어 dispute, 논쟁이나 프레시전, 마찰이란 뜻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the man, 그 선원들은요, 대원들은 shivered, 발음 조심하시고, in the severe cold, 이 추운 감기 속에서 shiver, 오들오들 떨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suffered from, 고통받았다, shivered와 병렬 구조 될 수 있겠죠? 이 first stroke bite, 이 동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큰 동반이요 중요한 건 없고 다음 페이지. 셰클턴은 walk around,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inspecting, 기대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뭐를 the ice regularly, 이 얼음을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주변을 돌아다녔어. 뭐를 위해서? 크루 멤버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기도 했고, 검사하다 expect, 안을 들여다보다인 뜻이거든. 점검하다의 동의어 examine, scrutinize, 이게 면밀한 조사란 뜻이야. 면밀한 조사를 하다. ignore는 무시하다의 뜻이 되겠고, 그렇지? 그다음에 다음 문장. 어느 날 밤 셰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had to pick up their tents. 그들의 텐트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moving, 이동하면서 그들의 캠프를 어디로 이동해? more secure area, 좀 더 안전한 그런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안전한 지역을 또 뭐로 받고 있어 얘들아? 관계 부사로 받고 있어.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되는 어법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그 단원의 핵심 어법이니까 다 챙겨 두셔야 돼요. 역시나 형용사의 역할이 될 것이고,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인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likely to 부정사. 저거 질문 많이 오는데 저거 진짜 일단 완전한 문장이고, 그래서 이제 에어리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참고하셔야 될 게, 니네들 be likely to 구문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 독보 테스트 너네들 질문 나오는 거나 그리고 랭크 77 하셨을 때 그 숙제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비동사 다음에 likely에 대한 구문이야.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의 형태로 나타내죠. 근데 요거 likely는 얘들아 어떤 형태의 품사냐면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친구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장 구성 요소가 주어, 본동사가 이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likely가 여기서 뭐야? 보어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나 대절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be likely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암기를 하죠. 근데 likely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will 동사 원형을 쓰고 그 사이에 이제 likely를 이렇게 부사로서 쓸 때도 있어. 그래서 주어는 원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원형할 것입니다. 가능성 있게 원형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부사로 쓰이고요. 얘는 보어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문의 완전 불완전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있으면 less likely가 이 문장의 보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의 완전한 기억을 취하고 있는 거야. 저를. 그래서 텐트에 이동까지 해가면서 이 선원들의 안전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셰켈턴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장. They went by. 이제 날이 흘러가며, 그리고 all the crew members들이 이제 could see, 볼 수가 있었어. For miles around was ice.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었냐? For miles around. 주변 수마일 동안이나 뭘? was ice. 얼음뿐이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볼 수가. 그러니까 선원들이 볼 수 있던 것, 미안. 이렇게 체크했어야 되는데. 얘가 주어죠. 얘가 본동사죠. 아이스가 보호고요. 그러면 어떻게? The crew members. 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뭡니까? 올 수식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요 구문 챙겨두세요. 올 다음에 절의 수식을 받을 때 비동사 뒤에 이제 보어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보어뿐이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주어가 동사한 건 보어뿐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네,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노래 있잖아. All you need is love. 빰빠바바밤. All you need is love. 빰빠바바밤. 이 노래 몰라?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몰라? 야, 지금 쌤이 용기 내서 노래를 했는데.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수마일 동안 선원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뿐이었다? 얼음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아, 씁쓸하네, 그렇지? 이야기가 흥미로워야 되는데 얼음 얘기만 하고 있네요. 어퍼 포인트 좀 잘 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 despite. 야, 이런 어퍼 포인트 좋네요. despite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뭐 나옵니까? 명사 나오고 있는 거야. 동의어로서는 뭐 있어, 얘들아? in spite of가 있죠. in spite of.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런 희망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셰클턴은 try to 동사원형, 노력하다, 뭐 하도록? 선원들이 at ease 한 상태로, 우리 요거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쓰기로 했죠? 형용사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make라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얘 목적격보로 easy야, easy. easy는 쉬운 말고 뭐 있어? 쉬운 말고 또 무슨 뜻 있어? take it easy. take it easy. 뭐야? 안심해. 차분하게 있어.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easy가 감정 동사로 쓰일 때는 차분한이라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easy야, easy. 용이한. 그의 유머와 함께 좀 이제 차분한 상태로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이죠. 절망적인의 동의어, 이거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desperat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lake도 이제 좀 절망적인 의미고, hopefully 이제 희망적인, at ease는 relaxed.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진정한, 그렇지? comfortable 편안한, 불안한이 이제 그의 반의어가 될 수 있겠죠. anxious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복습 꼭 하세요. 선생님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 얘들아. 그냥 눈으로 따라오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우리가 그놈의 실수에서 많이 무너지잖아. 잘하는 친구들은 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계속 아유 내가 이게 한다고 될까의 불확실성에 많이 휘말려 있잖아. 나는 솔직히 그래, 얘들아. 물론 그 쏟는 시간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마음 먹고 하시면 돼요. 진짜 안에서 우리가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복습해 두시기 바래요. 한 구성원이 심지어 played his banjo를 연주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lieve crew members' anxiety와 depression. 이 선원들과 불안감과 이 우울함을 뭐 해주기 위해서? relieve,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도 이제 핵심어로서 많이 쓰이거든. relieve에 alleviate, 진짜 많이 쓰는 단어. 아까 ease는 명사동사로 용이함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제 반의어는 뭐야, 얘들아? 그 완화하는 것의 반의어, aggravate, 악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lleviate 진짜 많이 대체제로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이 relieve와 같이 동의어로서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반조라는 것을 연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걱정의 동의어, apprehension과 worry, calmness가 이제 반의어가 될 수 있겠죠. calmness야, 얘들아. calmness, 차분함. 글룸이 이제 우울함의 동의어, dejection도 마찬가지고, election은 이제 상쾌함 이런 뜻이거든. elation.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짧은 건. 그래서 seldom, seldom 나왔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네. seldom 아까 쌤이 아까 알려드렸던 6개의 부정어, 그치? 부정어 강조 뒤에 무슨 어순? 의문문 어순 도치. 바로 보이시나 봐봐. seldom a day happy.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행복해지지 그래도 않았다 이 말인 거야. 도우. 여기서 도우는 뭐야, 얘들아? still이나 yet, 이제 but이나 however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얘들아, though, still, yet도 단독적으로 쓰이게 되면 대조 연결사로서 쓰이는 그러나야 같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seldom, rarely, hardly 아까 선생님이 썼던 동의어 다 챙겨 두시고요. 다음 문장.
그래서 in the rare happy moment, 그렇게 드문 행복한 순간에 음악이라는 것은 became a kind of a mental medicine. 이 정신적 약이 일종의 정신적 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치? 형태들이었다. 그래서 셰클턴의 open, honest communication. 이 선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 그치? 열려있는, 또 정직한 그 소통이 도움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크루 멤버들에게. 그럼 요 음악과 이 선장의 어떤 역할, 대화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힘이 되었다. 자,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18번까지 왔고요. 19번부터 26번까지의 문장 내용은 뭐야, 얘들아? 배가 침몰했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시작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The crew members, 그 크루 구성원들, 선원들은요, struggle, 애쓰다라는 뜻이죠. 고군분투하다. 어떤 희망 속에서 in the hope of getting back, in the endurance one day, 어느 날 endurance에서 get back,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애썼습니다.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that day, 그날은 was never come,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 얘들아? getting back on the endurance 하는 날, 그치? 자기네 배로 다시 되돌아가는 날,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슬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struggle의 동의어, 요거 strive 진짜 많이 쓰거든요. 2, 3학년 단어예요, 이거. 노력하다, 애쓰다. strive 투부정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She is going, boys. 자, 이제 boys는 이제 선원들이 선장이 선원들에게 이제 하는 호칭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she is going, boys. 여기서 she는 이제 배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제 배가 떠나가는구나, 우리 선원들아. 자, 셰켈턴은 소리쳤습니다. On the evening of November 21st, 1915년 11월 21일 저녁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 뭐 나왔어, 얘들아? ing 나왔지? 얘 뭐겠어, 그럼? 분사구문이 될 거야. 그치? 뭐뭐 하면서. 목격을 하면서 the ship finally breaking up and sinking into the weather sea. 이렇게 나왔네. 마침내 배가 어떻게 됐어? 목격했어. 배가 어떻게 되는 걸? breaking up 하는 거. 지금 딱 보니까 어순이 어떤 어순이, 얘들아? witness가 목격하다잖아. 결국 뭐하다? 지켜보다, 보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동사로서 인지가 돼서 witness가 지각동사로 인지되다 보니까 ship이 이제 목적어고 breaking up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원형으로도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그리고 sinking, 가라앉는 걸, 어디? 이 웨델 바다 속에서 웨델 해 속으로 이렇게 쫙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이 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선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배니까. 그래서 저거 병렬 구조 ing끼리 엮여져 있는 거 잘 좀 체크해 두시고, witnessing이 여기서 문장 끝나고 나온 분사구문이라는 거 잘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격하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의 의미로서 observe도 지각동사로서 칭합니다. behold는 지켜보다, break up도 역시나 disintegrate, shatter, 흩어부러지다, 해체되다, 이런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자, 21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8명의 선원들이 자꾸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28명의 남자들이 were now isolated, 고립이 되어졌어. 어디에? drifting eyes, 그 떠다니는, floating의 의미라고 했죠.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고립이 되게 되었으며, hundreds of miles from land, 땅으로부터 수백 마일 정도 떨어지면서 그렇게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고립이 되어졌어요. With no ship, 아무런 배도 없이. With no는 우리 흔히 알다시피 without의 의미죠. means는 얘들아 참고하셔야 될 게, 얘는 단수명사도 되고요, 복수명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사 어가 있으면 단수명사고 어가 없으면 복수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수단도 없이. 그리고 no와 not의 차이 아세요? 선생님이 밀고 있는 어법이긴 한데, no와 not의 차이는
no는 형용사라 뒤에 항상 명사가 오고요. not은 부사라서 항상 뒤에 동사가 옵니다. 오케이? 동사 부정은 not, 명사 부정은 n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수단도 없이 소통의 수단, 뭘 가진 외부 세계와의 어떤 소통의 수단 같은 것들 없이 배도 없이 그렇게 뭐 수백 마일 떨어진 땅으로부터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떠다니는 아이스로부터 고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한된 이제 공급, 먹을 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얼만큼 최악으로 빠지려고 이제 아직도 안 끝났어, 그렇지? 고립되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립되다는 separate, segregate, 분리되다의 의미로서 보셔야 돼. integrate는 다시 통합되는 거니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means는 아까 단복수 다 되는 명사니까 method나 way 대체제 쓸 수 있고요. 또 realizing,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The need for new survival plan.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생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은 셰켈턴은 established daily routines for his men. 자신의 선원들한테 매일과 같이 지켜야 할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말이야. 자, ing나 pp라고도 하죠. ed라고도 하고 ing나 pp가 문장에 앞이나 뒤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이 ing, pp는 누구 정보야 얘들아? 주어 정보라고 인지해 주셔야 돼. 해석은 어떻게? ing 하는 주어가 동사하다. 얘는 뭐야? pp 된 수동입니다. pp 된 주어가 동사하다. 분사구문으로서 이렇게 인지해 주셔야 돼. 그럼 뭐야? 새로운 생존 계획의 필요성을 깨달은 선장은 어떻게 했다? 매일과 같은 루틴을 우리 선원들에게 공지를 한 거죠.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setup이나 institute, 제도화하다, 설치하다 이런 의미로서 만들다의 뜻의 대체제로 쓸 수 있고요. 루틴은 뭐 habit이나 practice로씩 이런 것도 동의어구나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겠어요, 얘들아? crew members. 이제 이 크루 선원들은 began each day. 매일과 같이 시작을 한 거야. 뭐와? 아침 식사로 시작을 해. 그리고 performed 나오죠? 그럼 바로 병렬 구조 체크. and 다음에 동사 모양은 항상 병렬 체크. 일상의 과업을 어떤 수행을 하죠. 뭐와 같은? hunting for food. 음식을 사냥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making improvements to the 3 lifeboats. 세 개의 어떤 구명선이죠. 이 구조선. 이 구명보트에 어떤 좀 임프루먼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뭔가 개선을 시키는 거죠. 뭐 구멍 난 데 메우고 이런 거. 자, 이것이 were previously rescued. 이전에 구해주었던 누구로부터? sunken ship. 침몰한 배. sunken ship에서부터 이전에 구조되어졌던 세 개의 구명보트의 개선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such as 뒤에 hunting and making이 병렬 구조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그지? 그 다음 여기에서 위치는 결국 앞에 있는 3 lifeboats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위치의 관계대명사 위치의 수일치는 복수로 해주셔야 되겠다. 왜 복수를 해주셔야 되냐면 물론 이 전치사가 있을 때 명사가 이렇게 확장되잖아. 지금은 두 개의 명사가 둘 다 복수라서 상관은 없는데 어떤 명사를 선행사로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 좀만 하고 쉽시다. 자, 이제 개선, 동의어로선 강화, refinement 얘도 향상 이렇게 쓰시고 deterioration 하게 되면 악화란 뜻입니다. 이전에 formerly earlier 이렇게 대체제로 썼을 수 있다. 자, 24번 문장. 시간은 also set aside.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얘기는 결국 시간이 마련되어졌고 for activities. 뭘 위한? reading and exercise. 운동이나 독서와 같은 이런 활동을 위한 시간도 마련해 주었대. 그러니까 루틴 안에 뭐도 있는 거야. 지금 생존이 시급해 죽겠는데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 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 좀 주의해 두도록 합시다. was set aside. set aside가 한쪽으로 제쳐두다라는 뜻이니까 생존 계획의 다양한 계획 안에서 운동이나 독서 같은 것도 따로 마련해 두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set aside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erve나 allocate, 할당하다라는 의미로서 대체제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루들은요, 생어송, 노래도 하고요, celebrated, 축하도 하고요, 그들의 멤버들의 birthday도 축하하고요, and they even played football match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축구 경기도 했대요. 와, 일상생활을 하도록 노력했네. 지금 세모 친구들은 전부 다 뭡니까? A, B 그리고 C 병렬 구조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6번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생존 계획. 28번까지였나? 9번까지였나? 그거까지만 합시다. 심지어 in the occasional moments of joy, 이 기쁨에, 이따금씩 기쁨에 있는 순간 속에서도 at night, 밤에는 이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그 선원들은 had to take turns. take turn은 뭐야 얘들아? 순서를 맞다라는 뜻이야. 서로 간에 take turn the watching. take turn watching 하면 서로 순서를, 이 턴이 이제 자기 순서. It's my turn 할 때 그 턴이거든요. take turn 하면 순서를 번갈아 가다야. 뭐 하는 걸? watching for any ice breaking. 그 어떤 얼음이 깨지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보초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어디 아래? 자신들의 발 아래. 그 얼음이 깨지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맞네요. 그죠? 26번까지 봤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인주런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네는 내일 선생님한테 그 숙제래. 시험 범위 그 모의고사 번호 중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만 좀 잘 알아서 와 주세요. 알겠지? 그것만 잘 알아봐 주시면 선생님이 모의고사 자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나가는데 그 25번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다 포함시켜 놓을까? 그게 낫겠지? 포함시켜 놓고 빠지면 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오래 쉬어? 아니 나이 18개면 이족보행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잘 넘어지면 사족보행으로 다녀도 되고. 자, 봅시다. 우리 아이고 이제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이제 다 중구난방이구나. 시작해 봅시다. 이제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한 이제 방법을 구사했었던 선원에 대한 선장과 그의 선원들. 거기 생존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루틴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인 것처럼 잘 행동하고 다만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얼음 깨지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좀 보초도 서는, 그지? 밤에는 그런 역할도 하는 선원들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시작해보면 자, 그래서 엘리펀트 섬으로 이동하는 것과 목숨을 건 구조 요청. 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구조의 실마리가 좀 보이죠?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4월 9일에 floating ice, 떠다니던 얼음이 began to crack,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자, begin은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뜻도 동일하고요. 그죠? 그리고 and Shackleton, 선장은요, gave the order. 자, order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선장이 선원들에게 하는 거니까 주문, 명령, 순서, 질서 정도는 알아두자고 했지? 올더에 관련된 단어. 그치? 단어의 다이어를 좀 알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 한 3, 4년 전쯤에 이제 영영풀이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1학년들한테. 왜냐면 그 중학교 귀인 중에서 많이 내던 시험 패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영영풀이 맞추는 거. 그래서 그런 패턴에서 이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는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밑줄 친 오더에다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뜻과 같이 쓰인 문장은 다르게 쓰인 문장 뭐 이런 패턴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명령이라는 거, 주문, 명령, 순서, 질서. 주문, 명령, 순서, 질서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Launch the boat 하면 이제 런치는 우리가 무슨
상품 같은 거 처음 딱 등장할 때 런칭한다 그러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배를 런칭한다는 건 띄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띄우다의 동의어, 아까 런치, 요 set a float는 직접적 표현이고요. initiate가 이제 자 이제 배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서 띄우라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traveled, 그들은 또 여행을 시작한 거야.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그 구명보트 이제 수리를 했었죠 앞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 걸 출발시킵니다. 그들은 traveled across the sea ice, 그 얼음, 그 바다의 얼음을 가로질러 이동하다가 첫 번째야. 트래벨도 그렇고 트립도 그렇고 얘들아 기본 뜻은 이동하다야, 이동하다. 그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open the water, the open water. 더로 시작했으니까 open은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항상 관사의 시작은 명사의 끝이거든요. 관사의 끝은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on, 더 이런 걸 관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 관사의 끝은 항상 명사니까 해석하실 때도 어떤 품사에 진열이 돼 있고 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가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에서 망망대해를 오픈 씨라고 하죠, 그렇죠? 그 망망대해로 이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배 타고 떠나네요. 거기서 이제 루틴을 계속 살다가, 그치? They fought against the freezing sea water라고 했죠. 그들은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Fight against니까 얘들아 어디에 맞서 싸우다야. 맞서 싸우다. 그러니까 힘겹게 struggle의 의미가 되겠죠. fight는. 그러니까 against의 반이어 전치사는 뭐야 얘들아? toward나 forward가 되겠죠. 그렇죠? 반이어 표시. 이 얼어있는 이 바다, 얼음바다와 얼음물과 맞서 싸워야 됐고, 뭐하는 pouring into the boat, 배 안으로 pour는 이제 붓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들이붓다, 물을 붓다 할 때. 그러니까 들이닥치는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죠.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 이런 바닷물, 바닷물과 맞서 싸워야 됐어. 뭐 하기 전에 그들의 마침내 reach the elephant island, 이 elephant island라는 것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죠.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 그게 6일 후 4월 15일 이야기죠. 참고로 reach는 얘들아 의미상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다니까 왠지 전치사 to 써야 될 것 같은데 to 쓰지 않아도 되는 애야. 그래서 to 쓰면 안 돼요. 그냥 순수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해도 됩니다. 자, the island, 그 엘리펀트 아일랜드는 was far from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and shipping route, 이 shipping route니까 배가 가는 길, 항로라고 하죠. 그 어떤 항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 그래서 they were not likely to be found. 벌써 두 번째 구문 나온다. be likely to 부정사 나오고 있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be found니까 발견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조될 가능성도 없어 보였어 이거야. 자, 인과관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 작은 두 문장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연결사도 앞문장과 뒷문장의 그 연결사에 맞춰서 의미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컴마 찍고 문장을 분리했지만 얘 마침표 찍고 얘를 대문자 써가지고 두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결고리가 순서나 삽입의 연결고리의 흐름 포인트로 만들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애들이 또 힘들어하는 연결사 중 하나니까 당연히 shipping 루트에 없으니까 far from은 얘들아 부정어를 쓰지 않는 부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항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즉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발견되거나 구조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의 동의어는 패스나 코스 정도 알아두시고 31번. 자, 4월 20일에는 15일 날 그 섬에 도착해서 4월 20일에는 with 4 crew members, 4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쉐클턴은 set off on the risky journey, 그 위험한 여정에 set off는 시작하답니다. set off. In a small lifeboat, 작은 이제 구명 보트에서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뭘 찾기 위해서? Help from the whaling station. 이 whaling station이라는 건 이제 거기 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조지아 아일랜드에 있는 이게 1300km away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이거야.
여기에 위치는 그러면 앞에 있는 조지아 아일랜드를 받는 선행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챙겨두시고 여기에서 help는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seek의 목적어죠.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품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위치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다른 품사로서 쓰일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어법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들이니까 다 챙겨두셔야 돼요. He took some of the troublesome characters. 그는요 데려갔어요.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 with him. 그 선장과 함께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선원이 would not fight 싸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동안에 while 다음에 전치사 명사구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빙이 생략돼 있다는 거야. 우리 분사구문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항상 접속사 다음에 전명구가 있다라는 건 이제 빙이 비동사가 있었던 자리에 빙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선원들이 그 엘레펀트 아일랜드에 있으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1300km를 이제 다른 선원들, 문제 있는 선원들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 엘리펀트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위험에 빠졌을 때, 루틴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지금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구조구문을 어법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일치불일치 문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 섬 매일 아침마다 그 섬에서 프랭크 와일드는 이 셰클턴이 남겼던 in charge, left in charge 하면 뭐뭐에 책임을 두다 라는 뜻이야. in charge 하면 책임을 둔 채로 남겨두었던 이 프랭크 와일드가 called everyone 모두를 불렀어. to be ready 준비시키기 위해 the depart 출발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 떠날 준비 이 출발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 모두를 다 불러냈습니다. 그 섬에 그리고 the boss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보스가 may come today 오늘 올지도 몰라. He declared daily 매일과 같이 선언을 한 거야. 그렇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proclaim, announce 공표하다, 발표하다 같이 동의어로 알아두시고요. 자,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선원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35번부터 이제 기적적인 전원 구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아마 그러면 리드모어가 안 나오면 49번까지가 아마 그 스토리가 끝나는 지점인데 거기까지 맞아요? 그것만 이따 확인해 주세요. 자, 기적적인 전원 구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셰클턴과 4명의 선원들은 마침내 리치 또 나왔다 얘들아. 리치 다음에 투 쓰면 안 되지 그지? 이 사우스 조지아 아일랜드에 5월 10일 날 한 달 몇 달 동안 그지? 힘들게 저기 한 거네요. 스틸 또 나왔다. 아까 선생님이 도우 나왔을 때 스틸 얘도 같이 대조 연결사로 알아두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의 어떤 고군분투가 was not over yet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truggle은 여태까지 명사로 쓰이고 있죠. 소유격 뒤에 나온 단어는 명사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struggle 동사로 해석하지 않은 이유가 소유격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렇지. 이렇게 마침내 아일랜드에 잘 도착했는데 스틸의 대조 연결사는 뭐겠어? 아, 그래도 끝나지 않았대. 그 연결 구조 잘 챙겨두시고 웰링 스테이션 그 기지가 was located. locate가 우리가 이제 위치되어 있다. 어디에? 다른 위치에. 어디? mountain range. 이 선의 산맥의 어떤 반대쪽에 반대편에 위치되어져 있었던 거야. 그 기지가.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난 거죠. 섬에 도착은 했는데 이제 그 반대편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산을 넘어서. 그러다 보니 they had to cross. 그렇지. Rocky Mountain. 락키가 얘들아 영어학원 락키가 아니라 그 락키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바위로 된의 형용사가 락키입니다. 근데 실제 형용사의 의미로 쓰이거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빡센이란 뜻이야. 빡센, 힘든 이런 뜻이야.
우리 학원 이름이 힘든 영어 학원이라는 건 들어오고 나서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 빡센 영어 학원. 그래서 옛날에 지금 원장님이 지금 살짝 좀 지금은 되게 온순한 호랑이시지 예전 같았으면 어우 뭐. 니는 혹시 원장님의 사자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4층에서 수업할 때였어. 신성고 애들이 엄청 뛰어다녔어.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갑자기 발끈하셔가지고 다들 안 들어가! 하고 소리친 적이 한 번 있었어. 그게 어디까지 들려? 제 거짓말하고 4층까지 들렸어. 그 정도로 빡센 학원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제발로, 그러니까 온푸트는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 같은 거 얘기할 때 쓰는 장치죠, 그렇죠? 그 산맥, 로키 산맥을 도보로 움직였어야만 했다는 거야. 와, 힘들었던 거죠. 다음, 그래서 그들은 stop to rest, stop to 부정사니까 얘들아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stop ing, stop to 동사 차이는 뭐야 얘들아? stop ing는 ing를 멈추는 거고 stop to 동사는 멈춰서 투동사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그들은 라키 산맥 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휴식을 취한 거야. for a while. and 그리고 exalted man이니까 뭐야? 약간 고갈된, 힘든 이런 힘든 선원들이 fall asleep, 잠이 들어버린 거죠. right away. 그 잠깐 쉬는 동안 잠이 들어버린 거야.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진되다라는 표현으로는 worn out, depleted, 고갈된 이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energetic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장은요, woke them up. 그들을 깨웠어요. 이제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워서 after only 5 minutes nap. 냅은 우리가 이제 잠깐 잠드는 거, 우리 뭐라고 낮잠이라고 하나요? 그 낮잠을 이제 냅이라고 하죠. 아, 그것도 이제 50분도 아니고 말이야. 5분 잠깐 자고 이제 깨운 거야. 그것이 saved them. 아, 또 그들을 구한 거야. 뭐로부터? 얼어 죽는 것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5분 자고. 그래서 잠깐 잠드는 거니까 우리 그 냅이나 snooze, doze. 여러분들 그 아이폰 같은, 요즘 아이폰은 한글로 잘 돼 있지. 얘는 옛날엔 스누즈 버튼이 있었어. 스누즈 버튼. 좀만 더 잘게 버튼. 혹시 알아? 스누즈 버튼? 그러면 10분 뒤에 또 다시 깨워주죠. When they arrive at the whaling station. 또 어떻게 갔나 봐. 포경기지에 도착했을 때 셰클턴은 hurried. 서둘렀어요. 서둘러서 arrange. 정리를 한 거야. 정비를. For a rescue ship. 이 구조선, 이 구조배를 빨리 정비를 하고 그게 뭐야? 옐초라는 옐초호 구조선, 동격이죠?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옐초호의 구조선을 빨리 재정비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be sent to Elephant Island. 그 엘리펀트 아일랜드는 아직 그 선원들이 있으니까, 그치? 자기네들만 그 문제 있는 트러블섬 있는 선원들만 데리고 이 1400km를 간 거니까 빨리 이제 되돌아가서 다시 구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비하다 arrange 챙겨두시고 4월 30일 1916년에 선원들은 어디에 있는 엘리펀트 아일랜드에 있는 선원들이 spotted the ship 이 배를 찾은 거야. 배를 찾았고 찾다 detect notice 동의어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죠. upon ing, on ing 그 뉴스를 듣자마자 rescue ship arrival은 또 소유격 뒤에 있으니까 우리 명사죠. 그래서 rescue 구조배의 어떤 도착의 뉴스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rushed out of the camp 이 캠프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돌진해 나왔어요. 신나가지고 그지? 그래서 빨리 이렇게 대화체는 빨리빨리 끝냅시다. Are you alright? 괜찮은가? 라고 이제 셰클턴이 얘기하고 모두 다 괜찮습니다. 캠프가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ll 28 men on the island 28명의 섬에 있던 그 선원들은 were rescued 전원 arrive safe한 채로 구조되었습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이 비동사 플러스 PPD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 전부 다 알아볼까? 아까 동사 모양에 대해서 force 뒤에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됩니다. 전치사 명사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모양으로 그 다음 보호로서 주어 정보를 얘기할 때 형용사 명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아까 말씀드린 동사 모양은 3개밖에 못 온다. ing, pp. 우리 능동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일 때 BPP 뒤에 동사 모양 취할 때는 앞에 to를 꼭 달고 오셔야 되겠죠. 이 노란색의 정보들 다 누구 정보? 이 주어 정보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가 명사에 있다고, 형용사다고, 명사라고, 주어가 투동사한다고, ing 하는 중이라고, pp 된다라고, pp 외워지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 alive, safe는 be rescued 다음에 나온 형용사니까 전부 다 누구 정보? 주어 정보가 돼야 될 거야. 섬에 있던 28명의 모든 선원들이 생존하며 안전하게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그만치 634 days 이후에 634일 drifting in the Antarctic 이 남극에서의 어떤 표류의 634일 후에 선원들은 had finally reached the end of the long harsh journey 길고 혹독한 그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reach만 지금 벌써 몇 번째? 3번째 등장. 그지? 바로 목적어 나온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had pp의 시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벌서스 관계로 have pp랑 많이 물어보거든. 이 둘의 차이가 뭐지 얘들아? have pp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니까 단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had pp라는 시제는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과거라는 기준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를 had pp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과거에 끝난 거야. 과거 완료니까. 그지? 그러려면 뭐가 꼭 존재해 줘야 돼? 5초 전도 5억 년도 다 과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시제는 사실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만 존재해? 과거라는 시제가 존재해 줘야지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had pp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had pp는 항상 누구랑 같이 써줘야 된다? 과거 시제랑 써줘야 한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 문장에 동사로서 시제를 말하고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준선을 잡아야 돼. 이 사람들이 끝났으니까 도달했다. 이전에 634일을 버틴 거죠. 그쵸? 그거 이전에 그들은 뭐 했다? 그만큼 끝내 도달했다. 어디?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시점. 그래서 had pp를 쓰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구조된 시점까지의 얘기를 한 거니까. drifting 동의어로서 이제 floating, wandering, 배회하는의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I have done it. 내가 해냈어.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셰클러턴이 자신의 와이프한테 얘기도 하고 또 not a life lost.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그리고 we've been through hell. 우리는 through죠. been through니까 통과하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be through hell. 지옥을 통과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빨리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요거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요거는 49번 문장까지죠? 여기까지가 저 리드모어죠? 여기까지가 리드모어였습니다. 49번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단어 시험 정도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시에.